예, 저희가 준비한 5위, 6위 이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처장 유족들이 연일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많은 돈이 가게 한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다. 유족들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하였어요.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 본부장하고 구속돼 있는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기까지 맞은 걸로 저희 가족들에게 들었고 결정권자 위에 분들한테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왜 회사에서는 변호사나 법적인 대응을 전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김문기 차장이 달려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 졌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이런 부분이 한수 경감에 대한 부분이 여러 차례 들어가 있었고 억울한 걸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많았습니다. 저 얘기 오늘 좀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김문기 처장의 유족은 본인 김 처장이 유동규의 최측근이 아니면 뺨도 맞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반대했고 그런데 삭제 지시를 했다. 승진 등 고가에서 최하를 받았다. 꽤 모멸적인 행동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의 그 유족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인허가를 해줄 때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김문기 처장이고 이걸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김문기가 아니라 유동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 유족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의 어떤 책임 소재를 놓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얘기를 뭐 단순히 그냥 흘릴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이 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내용인 배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래서 야권의 시각은 숨진 김 처장이 이거를 계속 하자고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를 했고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러면 유 전 본부장을 삭제 지시한 게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니냐. 그래서 배임 아니냐 뭐 이런 연결고리를 지금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주장은 정말 주장일 뿐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타고 올라갈 만한 근거가 나온 것이라든지 뭐 의혹에 뒷받침만한 정황은 전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저런 안타까운 이제 죽음 앞에서 이걸 가지고 사실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을 뭔가 엮기 위한 도구로 좀 사용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예의는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유족들이 그 이제 억울함에 성토하시는 말씀들은 이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때 뭐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뺨도 맞았었고 그다음에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고가에서도 이제 안 좋게 받았다라는 얘기들은 분명히 이제 들어볼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아서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고 뭐 특검 필요하면 특검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서 사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저 얘기만으로 반드시 유동규 본부장이 뭐 배임의 고의로 저렇게 했고 그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가기에는 그걸 뒷받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주장 자체는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좀 더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좀 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유동규 전 본부장 혹은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여러 변호인을 통해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배임 뇌물 혐의를 다 부인했어요.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이체 맞지 않고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안 한다. 뭐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이현정 의원님. 이게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도 그렇고 김문기 처장도 그렇고 이제 모두 다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인물들이 이렇게 다 부인하면 대장동 의혹 실체를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두 분의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실 이 두 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이제 고리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확히 밝혀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저렇게 뺨을 때리면서까지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하겠을까?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유동규가 본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 수천억이나 수조 원에 되는 이익 자체를 얻을 것을, 왜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요.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사업에서 다 일반적으로 다 들어갔던 조항입니다. 이거 넣는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 이건 당연히 초과이익 산수 넣으면 이익이 나면 그건 성남시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성남애들이 사업을 안 할까요? 화천대유가 사업을 안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빠르게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지금 나머지 증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 사건은요, 검찰이 두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심판을 받아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 기본적으로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늦장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또 이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다들 이제 부인하고 나선 거거든요.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특히 배임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서 이제 배임 혐의가 1,800억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마 다들 이제 법정에 가서 부인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증명해 줄 사람은 없고 다들 부인하고, 그러면 이미 증명해 줄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예. 정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정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